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좀 붉게 물들었어요.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어제 미 증시의 영향이 좀 큰 편으로 보이는지라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미 증시가 초반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미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멤버십 공유방에는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장 초반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서 미 증시가 올라준다면 간밤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약세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봐도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 1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빠지면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1시가 좀 지난 시점부터 하락을 시작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제 미 증시가 시작했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인데, 비트코인 차트 역시 이렇게 미 증시와 함께 같이 가격이 오르면서 17,300달러 거의 400달러 선까지도 올랐다가 미 증시가 빠지니까 또 함께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거의 한 17,200달러 선에서 이 17K를 지켜주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우존스와 S&P 500은 음봉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겨우 0.6%로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렇게 약세로 변한 이유가 무언지 좀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으나 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관계자들의 금리 발언이 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와 애틀란타의 연은 총재가 앞으로 금리가 5% 이상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발언이 했던 것이 이 증시에 반전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유 찾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미국 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가 5%갈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계속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하락의 이유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그냥 찾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아직 꺾이지 않고 힘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코인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순간에는 다소 좀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0.046달러 선도 넘어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0.05달러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원화로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갈라가 4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어제 한창 미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는 60원도 터치를 했고, 지금은 좀 하락을 하면서 5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갈라의 움직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 최대 3배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 갈라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언지, 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갈라 게임즈에서 어제 오늘도 계속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또 오늘 아침에 이런 공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갈라게임즈가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사를 공개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엠버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엠버 엔터테인먼트는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갈라게임즈에서 워킹 데드라는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이 개발사가 바로 엠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베타 테스트 게임 플레이도 했었어요. 이 엠버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 홈페이지를 가보면, 보시면 이 엠버 엔터테인먼트는 45명의 이 게임을 만드는 직원들이 있고, 이 본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애틀의 중심 다운타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고 그냥 소규모의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만든 게임을 보면 현재 이렇게 출시된 게 총 8개로 보여요. 그런데 처음 이 인수 소식을 발표할 때 15개의 게임을 언급한 것을 보면 나머지 7개는 현재 개발 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선순위로 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할 게임이 2가지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게임이 뭐냐면 요것이 첫 번째 게임인데 드래곤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이 퍼즐 RPG 게임을 우선적으로 블록체인화해서 재출시할 예정이고, 또 다른 게임은 바로 이 야옹 매치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나와서 뭐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게임은 아이들과 여성을 타겟으로 나온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한층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더 다양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게임즈가 이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원래는 이 모바일 게임에서 P2E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애플사의 정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애플사에서 인앱 NFT 허용을 했지만 거래에 30%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애플사가 NFT를 허용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게임을 이 앱스토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또 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서 허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애플사가 NFT 블록체인에 대해서 허용을 했지만 이런 과도한 정책이 문제가 됐는데, 이걸 보시면 작년 12월 14일에 이 논란의 애플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될까 하면서 뭐 인앱 NFT 암호화폐 지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이후로 뭐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애플사에서 이제 NFT라든지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을 출시하는 것을 허가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의 제이슨 브링크가 이 트윗으로 이 모바일 게임을 인수한 것이 갈라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장문의 이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트윗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제이슨 브링크 빅밴더가 뭐라고 했냐면, 이 블록체인에 대한 앱스토어와 모바일 제조업체의 적대감은 우리가 데스크톱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에 집중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 태도가 녹았고, 그러니까는 뭐 규정이라든지 뭐 인식이 좀 개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통합의 기회가 점점 더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많은 이런 회담들을 통해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수억 명의 신규 사용자와 사람들이 이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원활한 모바일 환경에 뛰어들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또 반문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PC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PC게임도 함께 하면서 이 모바일 분야에서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이 빅밴더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브링크가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한 것인데, 이 모바일 시장이 사실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21년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총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PC로 게임하는 시장은 보시면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이런 콘솔 게임들은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시장에서 절반 이상이 모바일 시장인데, 이 P2E 게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 시장을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지금까지는 막혔는데 이제 그 길이 열렸고, 그 길이 열림과 동시에 갈라게임즈가 바로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빠른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라게임즈가 지금 이렇게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현재 이 갈라게임즈에서 타운스타 게임을 오픈을 했지만 이 게임을 통해서 타운코인이 채굴되는 것을 현재는 막아놨어요. 왜냐면 이 타운코인이 한때는 뭐 엄청나게 뭐 2,000원, 3,000원대까지도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타운코인도 지금 이제 몇십 원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게임 이코노미를 좀 변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 결국에는 이 타운코인을 폐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채굴됐던 이 타운코인을 2대1의 비율로 갈라코인으로 변경을 해준다라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 갈라게임즈가 게임을 만들 때마다 그 게임마다 개별 코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볼 때 앞으로 이 게임을 만들더라도 개별 코인이 나오지 않고 갈라로 통합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운코인도 이 갈라로 교환을 해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라가 강력한 토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추가적인 코인을 만들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갈라 코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갈라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얘기는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안에서 이 갈라가 더 많이 소각이 될 것이고, 더 많은 갈라의 소각은 또 갈라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가 이제 진짜 갈라 코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요 며칠 새 계속 보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연일 꺾이지 않고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갈라 코인을 지금 사야 하나, 또 이것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RSI가 지금 거의 89, 90으로 이 엄청난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량도 크게 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터진 것인데, 지금 이 갈라코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가 바로 바이낸스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이 상승장 때 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을 때도 거래량이 요 정도였는데, 이걸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때 거래량이 한 요 정도였는데, 그 높이를 보시면 이 2021년도보다 지금이 더 많이 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안에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RSI가 엄청 올라갔는데 거의 한 열흘 동안에 이 과매수 영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역시 이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처럼 과매수 영역이 계속 되면서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조금 더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 이런 과매수 시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솔직히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더 먹기 위해서 들어간다라면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스터 캐노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캐노비가 비트코인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었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마스터 캐노비가 최근 트윗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로 요 트윗인데, 보시면 다음 불장을 위해 나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코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의 코인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딱 보기에 한 20가지의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라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뭐 매틱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스텔라 루멘, XRP, 루나 클래식, 시바이누, 알고랜드도 있고 에이다, 도찌, 넥소코인, BNB, 샌드박스, 뭐 요렇게 이 마스터 캐노비는 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코인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갈라 코인이 상승의 가능성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눈에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 코인이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P2E가 모바일에서도 구동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갈라 게임즈가 각 게임의 개별마다 이 코인을 만드는 것을 포기를 하고 갈라에 집중을 하면서
추후 자신들이 발표한 이 53개 이 게임들이 모두 갈라만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된 갈라가 소각이 돼서 이 디플레이션화 된다면 갈라의 희소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갈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장의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더 알아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P2E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으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P2E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이 갈라 게임즈가 그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전략도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